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T 인프라를 새롭게 정의하는 팀엑스 이아스 발표를 맡은 유웅진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순서는 실제로 클라우드로 가면서 IT의 인프라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것들을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제가 무엇이고 팀엑스 이아스는 이러한 난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하드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CTO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클라우드로 가면서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은 아마 하드웨어일 것입니다. 기존 서버는 고가, 고성능, 고사양, 다기능들을 갖고 있었죠. 이러한 고가의 서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냐?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즉, 스케일업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 저가의 서버, 다소 고가의 서버와 비교해서 다소 떨어지는 기능이더라도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작업을 하면, 즉 스케일 아웃으로 스케일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클라우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가의 다수의 서버가 고가 서버 한 대 역할을 하는 데서 그친다면은 이아스라든지 클라우드는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대에서 말하는 다수라는 얘기는 수천 대, 수만 대의 저가 서버가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몇십 대의 서버가 아니라 수천, 수만 대의 서버를 관리하고 그것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OS,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자. 그리고 그 위에서 DB와 미들웨어, 개발 플랫폼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것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즈어 서비스, 플랫폼 애즈어 서비스, 즉 클라우드의 기본 컨셉일 것입니다. 그러면 OS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키노트에서 나왔다시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가상화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역시 가상화해서 제공을 하고 서버 자원 역시 OS 가상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가상화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아스의 핵심 기술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핵심 기술들을 확장성이라는 스케일러빌리티, 그 다음에 가용성을 위한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최근에 탄력적인 자원의 운용을 의미하는 일라스티서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계산을 한꺼번에 병렬 처리하는 매시브 프로세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만으로도 가상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다수의 서버를 가지고 가상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능 저하라는 문제점에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수천, 수만 대의 자원을 가상화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관리 역시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즉, 이아스는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화하고 이 서비스화를 위해서 기존 리소스를 가상화하고 이 가상화에 따르는 문제점인 성능 저하를 막고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했었지만 조금 다른 의미의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이아스는 대부분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구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엔터티들과 더 복잡한 것은 그 엔터티들 간의 디펜던시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죠. 또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성숙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컴포넌트들은 훌륭하고 어떠한 컴포넌트들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기술적인 레벨이 낮은 컴포넌트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의존도를 체크해가며 이아스를 개발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 팀엑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엑스는 이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 4개의 컴포넌트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팀엑스가 효과적인 가상화를 위한 이아스를 위해서 어떠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매핑이 됩니다. 팀엑스는 팀엑스 클라우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가상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3가지를 가상화하고 있습니다. 네, OS를 가상화하기 위해서는 팀엑스 클라우드 OS, TCO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스토리지를 가상화하기 위해서는 팀엑스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TCS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가상화하기 위해서 팀엑스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개의 가상화를 관리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 팀엑스 클라우드 오토메이션이라는 TCA라는 컴포넌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4개의 컴포넌트로 이아스를 구성하는 것은 잘 이해하겠다. 그러나 기존 다른 오픈소스라든지 다른 이아스 솔루션에 대비해서 팀엑스 이아스가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저희는 3개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체계화된 관리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컴포넌트들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정확하게, 심플하게, 투명하게 나눠진 4개의 컴포넌트로 만든 이유가 아키텍처 자체가 관리하기 쉬워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기에도 쉬워야 되고 저희가 개발하기에도 쉬워야 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도 쉬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엑스 이아스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체계화된 관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아키텍처입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모두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의 영역에 있었던 리소스들이죠. 그것들을 가상화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주도적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상화에서 이러한 점들은 아주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팀엑스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아키텍처, 특히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는 기존의 다른 이아스 솔루션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던 것과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점,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어떠한 환경이 변화됐고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 가상화입니다. 팀엑스의 클라우드 OS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OS 가상화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의 위치에 따라서, 하이퍼바이저의 기능에 따라서 풀 가상화와 파라 가상화라는 가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바이저 기능은 실질적으로 게스트 OS가 명령을 내렸을 적에 그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권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풀 가상화와 파라 가상화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간 레이어, 하이퍼바이저라는 중간 레이어를 둠으로써 당연히 성능의 저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OS 가상화를 쓰시는 분들이 다 좋은데 너무 느리다 라는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비용의 이슈입니다.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이 게스트 OS 역시 하나하나 라이센스 피를 물어야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성능도 느리고 비용도 절감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이제 하이퍼바이저 없이 OS 레벨의 가상화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OS 커널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독립된 환경을 제공하는 OS 가상화입니다. 중간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풀 가상화나 하이퍼 가상화에 비해서 4배에서 6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OS 레벨의 가상화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즉 호스트 OS가 커버하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 즉 다른 환경의 OS에서 돌아가던 애플리케이션은 돌릴 수 없다는 한 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레가시에서 내가 돌리던 애플리케이션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면은 OS가 다르다는 이유로 돌릴 수 없는데요.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든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OS 레벨의 가상화 역시 클라우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는 어떠한 OS 레벨의 가상화가 필요할까요? 먼저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가상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의 이슈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용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게스트 OS라든지 호스트 OS의 라이센스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호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우리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무런 바이너리 수정 없이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관리의 기능 역시 추가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OS는 단일 OS 기반의 호환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OS 레벨의 가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TMX 클라우드 OS, TCO가 바로 그런 OS 레벨의 가상화를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OS 레벨의 가상화에 비해서 TCO가 가지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부분의 OS 어플리케이션을 변환 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일한 OS 환경에서 비용의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 고성능 서버 기반의 컨테이너를 제공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OS 레벨 가상화도 좋지만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한 풀 가상화나 파라 가상화 역시 나름대로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역시 저희 OS 위에서 하이퍼바이저를 돌릴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TMX 클라우드 OS는 풀 가상화, 파라 가상화, OS 레벨의 가상화를 모두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OS 레벨의 가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OS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OS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닉스, 리눅스, 물론 저희 TMX OS에서 만든 앱은 당연히 돌아가겠죠.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서버용 프로그램까지 다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메인프레임. 네, TMX 소프트는 오픈 프레임이라는 메인프레임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아무런 수정 없이 오픈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리호스팅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해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MS의 윈도우 프로그램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바이너리 변경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TMX가 이야기하는 OS 호환 레이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는 하드웨어에 접근하기 위해서 약 300여 개가 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커널 32, 유저 32, GDI 32와 같은 여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라든지 커널단에 접근을 하게 되죠. TMX는 이것을 별도로 랩핑한다든가 또 다른 것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TMX OS에 맞는 라이브러리로 완전하게 대체해버렸습니다. 즉 TMX OS 위에서는 윈도우즈용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300여 개가 넘는
TMX OS용 라이브러리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라이브러리 위에서 돌고 있는 MS 서버용, MS 클라이언트용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이 어떠한 OS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마치 MS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완벽하게 대체한 저희의 라이브러리가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별도의 중간 레이어를 놔두지 않고 통째로 바꿔 쳤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없는 호환성을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호환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 가상화의 하나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혹은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불리우는 기술이죠. 클라이언트에 어떠한 OS가 깔려있던 것 간에 서버단의 OS에 접근해서 마치 자신의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작동을 하는 것, 이것이 데스크탑 가상화입니다. 물론 이미 기존에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VDI 방식과 RDS 방식인 것이죠. VDI는 아마도 중간에 있는 아까 전에 마찬가지인 VMware를 이용해서 별도의 게스트 OS를 설치해서 사용자에게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RD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에 액세스해서 마치 유저가 자기의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두 가지 모두 성능적인 이슈와 게스트 OS 혹은 세션별 라이센스라는 비용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계신 고객분들이 가장 큰 불만은 성능도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특별한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어떤 정책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풀어놓으십니다. 아까 전에 TMX 이아스의 OS 가상화는 성능의 저하가 없이 게스트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그대로 OS 레벨의 가상화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호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성능이 저하가 없는 MS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단의 디스플레이는 서버 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미지로 바꿔서 클라이언트 단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부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패킷을 압축해서 전송하는 고성능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TMX 클라우드 이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하나인 TMX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가 나오면 저희는 이것을 CD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셨던 고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가상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스토리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리지를 다이렉트로 액세스 했었죠. DB가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니까. 저가의 서버가 고가의 서버를 대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상화된 스토리지,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토리지의 액세스가 일어납니다. 일단 네트워크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성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성능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아마도 SAN 방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피지컬하게. 예, SAN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도 뛰어나고 비쌉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싼 장비를 써가면서 스토리지를 확장해야 되는가? 또한 그 스토리지의 확장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가상화에 의한 성능 저하 현상 해결이 필요하고요. 확장을 위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저비용으로 유연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 역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TCS라고 하는 TMX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마련했습니다.
TCS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노드 단위의 공유가 가능한 고성능, 고가용 분산 처리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고성능 분산 스토리지입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환경에 가면서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저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응되는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중에 아직은 가장 중요한 타입은 역시나 DB일 것입니다. 무한 확장이 가능한 DB 스토리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드 단위의 공유가 가능한 고성능 고가용 분산 스토리지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과거에도 비슷한 컨셉이 있었습니다. 레이드 방식이라고 하는 저가의 디스크들을 복수의 저가 디스크들을 마치 하나의 디스크처럼 보이게 하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레이드 기술은 과거에 한 노드 단위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 개의 노드가 각 스토리지를 공유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꾼 것이 TMX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스토리지가 마치 하나의 스토리지처럼 일을 하게 하려면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고가용성에 관련해서는 레플리케이션, 볼륨 매니저의 액티브 클러스터링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자체의 적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성능에 관련해선 스트라이핑, 마이그레이션, 리밸런싱 같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냅샷이라든지 암호화, 압축 같은 기능들이 필요하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능들은 티베로의 DB 어플라이언스 제품이었던 티베로 제타 데이터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티베로 제타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분산 처리 기술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전면 재구성한 것이 TMX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분산 스토리지는 네트워크의 접근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스토리지의 기술일 것입니다. TMX가 어떻게 그 성능 감소를 최소화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 통신 기술입니다. 라우터 기반이 아니라 레벨 2 방식의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DB 서버와 스토리지 간의 네트워크 부하를 줄였습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스토리지 서버스 안에서의 필터링 기능, 패러렐 IO 기능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캐싱 기능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TMX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캐싱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TCS의 캐싱 기능은 데이터의 종류, 오퍼레이션의 종류, 테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캐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DB 서버가 풀 스캐닝을 하냐, 랜덤 액세스를 하냐에 따라서 캐싱 정책이 자동으로 변경돼서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능 고속화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일어날 수 있는 부하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3개 정도의 데이터 타입을 카테고라이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메일, 동영상과 같이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형태의 자료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종류의 자료들을 오브젝트라고 칭하고 그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들 혹은 유저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파일들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한다 라고 판단해서 파일 스토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와 파일 외에도 당연히 OLTP와 올랩성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DB 스토리지 역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DB 스토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DB 스토리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TMAX는 파스에서 클라우드 형태에 맞게 총 3가지 정도의 DB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TMAX의 DB를 TMAX Z라고 명했습니다. TMAX Z는 총 3가지 종류의 DB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공유 디스크 기반의 TAC 기반 데이터, 쉐어드. 두 번째는 대용량의 계산을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는 MPP 방식의 데이터, 디스트리뷰티드. 마지막은 정말로 빠른 액세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인메모리 DB. 이 3가지 종류 타입의 DB를 모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3가지 타입의 DB를 다 지원하고 있는 스토리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DB를 이용한 스토리지는 저가의 서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시스템 중단 없이 무한히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능화된 네트워크와 볼륨 매니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의 양은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가상화와 관련해서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내용을 가상화하면서 네트워크의 부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수의 고가 서버가 아니라 다수의 저가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와 서버 간의 트래픽이 증가를 했죠. 네트워크 패턴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키노트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 스위치, 서버까지 이르는 이른바 노스사우스의 네트워크 패턴에 비해서 분산 처리하고 있는 서버들 간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양은 늘고 네트워크의 패턴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라우터라든지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의 조합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갖고 있던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끌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디바이스는 온전하게 데이터 처리만 맡아라. 모든 지능적인 오퍼레이션은 컨트롤러 레이어 단에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지능화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이러한 컨셉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입니다. TMAX 소프트의 TMAX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거기에 DB, OS, 미들웨어와 같은 기존의 TMAX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녹여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SDN을 만들었습니다. SDN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다음 세션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TMAX가 갖고 있는 SDN이 다른 SDN과 뭐가 다른가라는 특징 4개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능의 안정적인 컨트롤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가상화된 VLAN 기반의 경로 최적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혀 새로운 레벨의 보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 확장과 편리한 관리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관리의 맹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물리적인 리소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리적인 서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논리적인 리소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상화된 리소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관리 리소스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는 반드시 쉽게 관리돼야 되고 이것이 자동화돼서 관리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수동으로 클라우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팀엑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리는 팀엑스 클라우드 오토메이션입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원의 형상을 통합 관리합니다. 두 번째, 모든 관리를 자동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트워크 레벨, OS 레벨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점의 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이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형상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클라우드 상에서 자원, 리소스는 나름대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받고 생성되고 설정하고 설정을 변경하고 사용되다가 폐기됩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동안 각각의 리소스들은 자기만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기만의 정보는 프로비저닝 정보, 컨피규레이션 정보, 모니터링 정보, 통계 정보와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릴레이션십, 룰과 같은 정보도 다 가지고 있죠. 저희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CMD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CMDB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장애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용량의 산정, 서비스의 조회, 빅데이터와 관련된 어널리시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템플릿 기반의 그룹화된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한다. 쉽게 웹서버, 와스서버, DB서버를 몇 번의 클릭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두 번째, 스케줄링.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업무를 하게 예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정 날짜에 와스의 용량을 늘려라. 백업하는 시간에는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늘려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스토리지에 쌓였던 오래된 레코드들은 삭제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스케줄링 기능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의 사용량이 임계치를 넘어갈 무렵 미리 용량을 늘려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라.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스토리지의 용량을 늘리고 다시 마이그레이션해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니터링입니다. 관련된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죠.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스토리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물론 윗단까지 올라가면 DB, 미들웨어 다 모니터링 해야죠. 그런데 개별 모니터링으로서는 클라우드 관리라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종합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는 관제적인 시점에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TCA는 이러한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자동화된 정보 수집, 조기 대응,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통합 모니터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차별화된 보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레벨의 보안입니다.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룰 기반의 파이어월을 설치해서 외부와 내부를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는 가상화된 랜 환경을 제공해서 VLAN 아이디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격리돼서 운영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OS 레벨의 OS 레벨의 보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OS 레벨에 보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계정을 탈취한다든지 악성 프로그램이 시스템 콜을 하는 것일 겁니다. 계정의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인증 프로세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아이디와 IP의 조합 혹은 아이디와 핸드폰 인증에 대한 조합으로 사용자의 계정이 쉽게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의적인 프로그램이 접근해서 시스템 콜을 빈번하게 날릴 경우를 Mandatory Access Control이라는 맥 방식을 이용해서 OS 레벨에서 사전에 차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클라우드는 실질적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테넌트도 사용할 수 있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CSP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의 사용자가 똑같은 관리 화면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정보, 과금 정보, 논리적 자원의 정보를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하지만 CSP는 논리적인 자원, 사용자 정보, 과금 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자원의 릴레이션, 룰, 그리고 누가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 정보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MX 클라우드 IaaS는 사용자 관점에 따른 별도의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IaaS라는 것은 결국은 세 개의 가상화와 하나의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S 가상화 TCO, 단일 OS 기반의 성능과 호환을 보장해주는 OS 레벨의 가상화입니다. TCS, 스토리지 가상화, DB 스토리지를 위한 무한 확장 가능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TCN, 네트워크 가상화, 강력하고 안정적인 컨트롤러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위한 TMX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TCA,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아주 심플하게 단일화된 관리 포인트를 제공해서 모든 것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상화와 관리를 통해서 기존 IaaS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점 중에 두 가지, 성능 저하 없는 가상화에 대한 구현, 단일화되고 자동화된 관리 편의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IT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오면서 어떻게 새롭게 정의돼야 되는가를 TMX 클라우드 IaaS 기술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빠른 기간 내에 많은 수의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급격하게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위해서 TMX의 클라우드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